안녕하세요. 김성일TV의 김성일 작가입니다. 주식 니치고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천연가스님께서 물가가 계속 많이 오르는데요. 물가채 ETF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5월 31일 날 기사인데요.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코세프 물가채 키스라는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생겼고요. 이 ETF를 맡은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의 유현지 매니저는 국내 최초로 물가채에 투자하는 ETF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게 그 채권 같은 경우에 듀레이션을 많이 보는데요. 듀레이션의 크기에 따라서 채권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봤고 요 지수의 듀레이션이 6.13년 정도 돼요. 그래서 국고채 10년물이 이제 6.5년이니까 둘이 이제 비슷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2017년 1월부터 해서 이 지수하고 국채하고 움직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물가채 ETF는 여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보시면은 네, 요때는 뭐 국채가 좀 안 좋았고 같이 올라갔고, 근데 요때가 좀 다르죠. 여기 이제 국채는 올라가는데 물가치 떨어졌고, 근데 요때는 국채가 떨어지는데 물가채가 올라갔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둘이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밑에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같이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이 팁스도 좀 안 좋죠. 팁스 좀 안 좋고,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팁스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팁스 지수는 시계열 자체가 데이터 기간이 짧아가지고 미국 팁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시장 상황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시장 상황에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해서 미국 거를 가지고 했고요. 미국에는 이 TB라는 ETF가 있어요. 2003년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미국 국제 인플레이션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런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지수는 97년부터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팁 ETF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팁스 지수입니다. 둘이 같이 움직이죠. 당연히 이 지수를 추종하니까 같이 움직이고, 지수보다는 당연히 ETF가 성과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운용을 하니까 운용 보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 빨간색은 이제 IEF ETF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중기국채 7에서 10년 만기를 갖는 중기국채예요. 보시면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팁스의 움직임을 보면 물가와 국채금리 두 가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미국 물가죠. 미국 물가가 뭐 적정한 수준일 때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채권이라는 것도 이자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 금융위기 때 IEF 미국 국채는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팍 튀었죠. 그런데 미국 물가채 팁은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물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물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플러스일 때는 이제 둘이 같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물가가 마이너스로 찍었죠. 마이너스 찍으니까 물가채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국채는 올라가고. 뭐 그러다가 요때 2020년 하반기에 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국채는 하락하는데 물가채는 여기서 상승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22년 올해는 둘 다 하락해요. 왜 그러냐면 물가의 상승이 물가 상승률이 빠지고 있죠.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거는 요 그래프는 이제 아까 이 보라색은 미국의 물가고요. 이 하늘색은 물가채에서 국채 수익률을 뺀 겁니다. 상대 성과를 보는 거죠. 물가가 플러스일 때는 팁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물가가 빠지니까 팁스가 성과가 안 좋고, 그 물가가 갑자기 예, 요거는 국채가 더 좋은 거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물가가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니까 팁스가 국채보다 성과가 확 올라갔었다가 물가의 상승률이 주춤해지니까 팁스와 IF의 성과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팁스가 지수가 존재했던 97년부터 비교를 한 건데,
보라색이 팁스 지수고 하늘색이 미국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8년에는 미국채는 확 튀어 올라가서 좋았는데 팁스는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 뭐 비슷하게 움직인 구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움직인 구간들도 있는데 대체로 물가의 영향을 받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성과를 비교를 한 거고, 특이한 게 뭐냐면 1999년을 보면 여기죠. 예, 국채는 하락하고 팁스는 상승해요. 쑥 올라갔죠. 쑥 올라가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렇게 훅 빠졌죠. 그러니까 국채는 상승하는데 팁스는 하락하고 2020년에서 21년 사이 여기에서는 보면 국채는 하락하는데 팁스가 상승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죠. 22년에는 둘 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팁스가 미국채 대비 상대 성과가 좋은 시기는 물가 상승기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가가 치고 올라갈 때.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 S&P 500과 이제 미국채 빨간색, 그다음 파란색 팁스 지수예요. 이제 보시면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팁스가 대안이 되느냐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2000년 8월에서 9월, 2002년 9월까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S&P 500이 40% 빠졌어요. 이 구간에. 근데 국채는 26% 올랐고 팁스는 32%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경기 침체는 아니었죠. 그 다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은 50%가 빠졌는데 국채는 17% 올라줬어요. 그런데 팁스는 1%밖에 안 올랐어요. 국채 대비 팁스의 성과가 낮죠. 이때 물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2011년 5월부터 9월 여기죠 여기 남유럽 사태 있을 때 이때는 S&P 500이 16% 빠질 때 국채는 9% 올랐지만 팁스는 6%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때는 국채 대비 팁스가 항상 낮은 성과를 보였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 코로나19로 물가가 빠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채랑 팁스랑 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팁스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빠졌어요. 그쵸? 네. 그래서 팁스가 국채보다 나으냐? 수익률은 좋았어요. 여기서는 연간 0.3% 정도. 국채 투자자다라고 하면 고민해 볼 만한데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자, 왜냐?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국채를 왜 가져가냐를 자산 배분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주식의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07년, 11년, 15년, 20년 등 주가 급락기에 국채가 팁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이 기간의 특징이 물가가 빠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팁스가 오히려 성과가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 급락은 경기 침체랑 같이 올 경우가 많고 2000년 아니고요. 이때 물가 하락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럴 때 팁스 매력이 국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수익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서 2021년 12월 이런 경우에는 국채가 4% 빠지는데 팁스가 8%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12% 더 좋은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인플레 방어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인플레 때문에 팁스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시기에 주가가 49% 올랐어요. 저의 어떤 판단, 저의 분석 결과로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주식이 더 낫지 않는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인플레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팁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기에는 금이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을 인플레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금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산들과의 낮은 상관관계, 특히 달러와의 낮은 상관관계 때문에 금을 가져가는데 팁스 역시도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팁스가 무조건 좋은가? 팁스만 투자한다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산 배분 투자자라면 특히 주식의 변동성을 상쇄하는 목적이라면 물가채보다 국채가 유리합니다. 분석의 결과가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국제, 물가채 모두 하락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러 이게 9월 말까지니까 한 20% 올랐었고요. 단기채도 1.1%.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니까 마이너스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으로 방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가 이 물가채를 이제 섞거나 이제 바꾸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